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2022년에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이국과 사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있는데요.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늘고 있지만 가족끼리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엄마는 채팅, 아빠는 가요 트로트에 푹 빠져 있어 대화나 의사소통은 디지털 기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가 무건수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대화의 습관이 결여되면 청소년 4명 중 1명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절망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고, 부모가 아이 얼굴보다 뒷모습에 더 익숙하다는 의미인 아이 뒷모습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만 믿고서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 갈등은 부모 자식 모두 대화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대화란 체계적으로 배우고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하는데 쌍방향 대화법을 배워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세대 차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입장만을 이해할 것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이해와 노력을 하여 따뜻하고 화목하며 사랑이 넘치는 소중한 보금자리로 가정을 자리매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인데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은 대화이기에 좋으면 좋다고 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하며 가족은 소중함으로 더욱더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는 가정이라면 행복의 꽃이 활짝 피우게 되고 더불어 사회의 분위기도 밝아질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추억의 영화는 지난 2003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빅 피쉬입니다. 신문사 기자인 윌리엄 블룸은 아버지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평생 모험을 즐겼던 허풍쟁이 아버지는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모험담을 늘어놓는데,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은 태어나자마자 온 병원을 헤집고 다녔고 원인 불명의 성장병으로 남보다 빨리 컸으며 만능 스포츠맨의 발명왕이자 해결사였습니다. 젊은 시절 마을에서 가장 유명인사가 된 에드워드는 더 큰 세상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고, 대책 없이 큰 거인, 늑대인간 서커스 단장, 샴 쌍둥이 자매, 괴짜 시인 등 특별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영웅적인 모험과 로맨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에드워드는 병상의 초라한 노인일 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증거를 하나 찾아내자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의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먼저 가수 성시경이 부르는 두 사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영화는 어두운 물속을 헤엄쳐가는 큰 물고기와 함께 세상엔 희한한 물고기가 있단다. 특별히 강하거나 빠르지도 않은데 절대 잡히지 않는 녀석들이지. 그중 비스트라 불린 놈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전설이었단다. 사람들은 60년 전 익사한 도둑 유령이라거나 백악기에 살아남은 공룡이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고 어렸을 때부터 잡으러 다녔는데 결국 네가 태어나던 날 마침내 그놈을 잡았다며 어린 아들 윌에게 아버지 에드워드가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시절 내내 이어지던 낚시 이야기는 이미 성인이 된 윌의 결혼식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자신의 결혼 금반지를 미끼로 그 비스트 물고기를 잡아 뱃속에서 다시 반지를 찾았다는 장황한 모험담을 지겨워하던 윌은 화를 내며 나가버리고 결국 윌은 아버지와 말싸움을 하다 모험담을 모두 외울 지경이라며 이젠 지겨워 죽겠다고 심한 말을 하고는 이후 3년이 넘게 연락하지 않고 어머니와만 통화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아버지 에드워드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며 낚시를 하고 있는 과거로 돌아가는데 큰 물고기 비스트를 낚아채자 금반지를 입으로 뱉어내고는 사라지고 또 아버지가 태어나는 장면인 엽기적으로 출산하며 엄청난 우량아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윌의 집으로 아버지가 위독해서 입원했는데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찾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윌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을 회상합니다. 가수 소유의 노래입니다. I miss you. 바라보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건 왠지 몰라도 돌고 돌아 내게 오고 있었나요? 피해지지 않는 그 사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람. 슬픈 눈빛으로 왜 나를 보나요? 울지 말아요. 한눈에 날 알아본 건 아닌가요? 이제서야 왜 내게 왔죠?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인연인 걸 느꼈죠. 난 and I miss you, miss you. 나의 운명인 사람. 몇 번을 태어난데도 그대가 어딜 숨어도 나는 그댈 찾겠죠. 다시 우리 헤어지지 마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떠나가지 말아요. 어린 윌이 침대에서 아빠 에드워드에게 마녀 얘기를 해달라고 조르는데 애쉬턴 외곽 늪지대에 사는 집시 마녀를 찾아갔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쪽 눈이 유리알이고 그 눈을 보면 자신의 죽는 모습이 보이며 뼈를 가지고 주문을 거는데 사람을 비누로 만든다는 가장 무서운 마녀가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에드워드가 용기를 내어 문 앞에 다가가는데 순간 안대를 찬 마녀가 문을 열고 나오자 용감하게 눈을 보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 아이들에게 마녀가 다가와 한쪽 안대를 풀고 유리알을 보여주는데 다른 두 친구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맙니다. 그러자 에드워드도 자신의 죽는 모습도 보여달라고 하자 마녀의 유리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고 맙니다. 한편 고향집으로 돌아온 윌은 어머니와 의사를 만나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 에드워드와 얘기를 나누는데 윌에게 내가 마녀의 눈에서 죽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는 아니라며 애써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은 특별하다며 말을 이어가는데 과거에 아버지 에드워드는 용기 넘치고 무엇이든 잘하는 청년이었고 성장 속도도 너무 빨라서 근육과 뼈들이 못 쫓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교정하는 기구에 매달려서 3년 동안을 침대에서 지내며 백과사전만 뒤적이며 지냈는데 거인병에 대한 답을 찾다가
금붕어는 작은 그릇에 넣으면 계속 작은 상태이지만 더 많은 공간을 주면 두 서너 배로 자랄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의 영향을 받아 거대한 체격인 에드워드는 야구나 미식, 축구, 농구는 물론 모든 과학 탐구나 발명, 또 소방관 등의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애쉬톤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트로트 킹으로 불리는 가수 임영웅이 부릅니다. 이젠 나만 믿어요.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해물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젠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어느 날 마을에 이방인 거인이 나타나 양과 식량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회의가 열리고 시장이 대화를 해봤냐고 하자 주민들은 괴물이라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때 에드워드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거인 있는 동굴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거인은 돌아가라고 소리를 치고
용감하게 거인을 만나 에드워드가 돌을 하나 던지지만 끄덕토하지 않자 난 마을의 재물이니 어서 처리하라고 하지만 거인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무도 잡아먹지 않는다며 그저 큰 몸이라 많이 먹어야 할 뿐이라고 하자 에드워드는 거인 칼에게 나도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인 큰 도시로 같이 가자고 제의합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거인 칼과 함께 주민들이 거창한 환송을 받으며 모험을 떠나는데 주민들이 여러 덕담을 남기는 속에 군중 속의 집시 마녀가 에드워드에게 큰 고기는 안 잡히기 때문에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충고를 해줍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포장된 새 길과 귀신이 다닌다는 오래된 길이었고 거인 칼은 새 길로 에드워드는 오랜 숲길로 헤어져 출구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점핑 거미가 있다는 경고판에도 에드워드는 용감히 숲길을 통과하여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환하고 깔끔한 잔디로 조성된 마을은 입구의 주리에 구두와 신발들이 걸쳐져 있고 반갑게 마중 나온 남자가 이름을 묻고 명단을 살피더니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하자 숲속 지름길로 왔다는 말에 반갑게 맞이하며 환대합니다. 일명 유령 마을이었는데 여기서 애쉬톤 출신이라는 시인 윈슬로우도 만나 식사 도중 꼬마 소녀가 에드워드의 신발을 몰래 벗기더니 이내에 달려가 마을 입구 줄에 던져서 걸쳐버리자 할 수 없이 얼마간 마을에 머물기로 합니다. 모 방송 경연 무대에서 빅 아이즈가 부르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점점 듣고 돌아옵니다. 점점 너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날 봐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질 뿐인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점점 난 멀어지나 봐 그게 편해지나 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점점 널 버릴 것 같아 나 어느새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에드워드는 유령 마을에 머물며 축제에서 춤도 즐기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나는 떠나야 한다고 하자 마을 주민 전체가 깜짝 놀라고 여긴 떠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아쉬워합니다. 꼬마 소녀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고는 에드워드는 신발도 없이 맨발로 유령 마을을 떠나 어두운 숲길을 어렵게 빠져나옵니다. 출구에서 다시 거인 칼과 만난 에드워드는 운명을 찾는 모험을 계속하는데 어느 서커스단을 만납니다. 묘기 부리는 고양이 공연 후 불을 뿜는 거인 콜로서스가 나타나지만 그보다 더 큰 거인 칼의 등장으로 서커스 단장은 멘붕에 빠지고 그 순간 에드워드는 운명의 아내 산드라를 만나자 모든 시간이 멈춰버리고 산드라에게 다가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짓지만 이내 다시 시간이 빠르게 흐르며 유래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고 산드라가 금세 사라져서 절망에 빠뜨려 버립니다. 거인 칼은 서커스단과 계약하고 우울해하는 에드워드는 서커스 단장에게 사라져버린 산드라를 죽어도 찾아내서 결혼해 평생 같이 살겠다고 고백하자 단장은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에드워드에게 단장은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녀에 대해 정보를 줄 테니 서커스단에서 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깊이 빠져있기에 에드워드는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했고 단장은 정말로 한 달에 한 개씩만 말해줍니다. 그것도 좋아하는 꽃이 황수선화라든가 대학을 간다던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등 아주 조금씩만 말해주며 1년, 2년을 보냅니다. 결국 화가 폭발한 에드워드가 성질을 부리자 이름이 산드라라는 곳과 사는 곳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고 말끔한 양복을 입고 그녀를 찾아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는데 산드라는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애쉬톤 출신의 돈 프라이스였는데 항상 에드워드에게 당하던 친구로 산드라도 이미 유명한 에드워드에 대해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수 폴킴이 부릅니다. 늘 곁에서 지금처럼 똑같은 하루 작아지는 마음 그럴 때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 맑은 눈동자 그 안에 진심이 날 웃게 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그대가 없이는 나도 없을 텐데 지금 잡은 손을 잊지 않을게요 언제나 곁에 있을 거죠 삶이 날 누르고 괴롭혀도 난 그대죠 어두운 밤하늘에 수놓은 별빛처럼 내 곁에서 지금처럼 with you 언제였을까 이런 내 마음 또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아 혹시나 그대가 눈물 흘릴 때면 내게 기댈 수 있게 날 기다릴게요 언제나 곁에 있을 거죠
두려움이 막아서도 난 그대죠. 아침을 맞이하는 찬란한 햇살처럼 내 곁에서 지금처럼 with you. 수많은 밤이 지나도 내 마음 그 자리에 늘 그대가 빛나. 언제나 곁에 있을 거죠. 세상의 모든 게 변한데도 난 그대도 빛나는 햇살처럼 오늘도 어김없이 늘 곁에서 지금처럼 with you. 실망하고 돌아선 에드워드는 멈추지 않고 바보처럼 계속 구애를 하는데, 집과 학교에 찾아와 사랑의 시그널을 날리는데, 심지어 비행기 구름으로 글씨 쓰기, 5개 주에서 주문한 1만 송이 황수나 밭까지 만들어가며 지극정성을 들여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돈 프라이스와 마주치고 싸우지 않겠다는 산드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윌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데, 이에 놀란 산드라가 돈에게 반지를 돌려주며 파혼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운명의 사랑을 만난 에드워드는 산드라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에드워드에게 징집 통지가 날라오고 군대에 끌려간 그는 어떻게든 복무기간을 줄이려고 공적을 세우고 특별 제대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위험한 임무에 지연병으로 나서고 북한까지 날아가서 설계도를 훔쳐야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곳 공연장에서 도망치다가 중국 샴쌍둥이 여배우를 만나는데, 산드라와의 사랑 얘기와 미국 서커스단에 취직을 해준다는 설득으로 도움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일이 꼬여서 연락두절이 되자 행방불명으로 처리되어 아내 산드라에게는 전사 통보가 날아가고 이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4달이 지난 후 에드워드는 탈출에 성공을 하고 다시 산드라 앞에 나타나 감동의 포옹을 나눕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얼떨결에 시인 윈슬로우를 은행에서 만나는데, 갑자기 은행 강도로 돌변한 윈슬로우에 엮이게 되어 은행을 터는 데 실패한 후 에드워드는 윈슬로우에게 금융업의 허점과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무식하게 은행을 터는 일을 그만두라고 충고합니다. 한참이 지난 후 에드워드에게 1만 달러나 되는 돈이 전달되어 오는데, 에드워드에게 배운 수법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윈슬로우가 보낸 것입니다. 지금 사는 집도 그때의 돈으로 산 것인데 재정적으로는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에드워드는 며느리 조세핀에게 또 젊은 시절의 모험 이야기를 해대고, 조세핀은 로맨틱하다고 좋아하지만 윌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쏘아붙입니다. 사실 윌은 아버지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은 등한시한 채 다른 여자와 딴살림을 차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조세핀이 윌에게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냐고 묻지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가수 이수연과 적재가 부릅니다. 별 보러 가자.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문득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 하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네 생각이 난 그렇게 나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하늘이 너무 좋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어디든 좋으니 나와 가줄래? 내게 하고 싶었던 말이 너무도 많지만 너무 서두르진 않을게. 그치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보며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자 창고를 정리하던 윌은 수상한 부동산 증서를 발견하는데 모처에 있는 집을 제니퍼 힐이라는 여인에게 위탁한다는 증서였고, 아버지가 혹시 두 집 살림을 했던 건 아닐까 궁금해진 윌은 증서에 적힌 주소지로 찾아가 제니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진실과 마주하는데 유령마을로 아버지가 다시 찾아가다가 신발을 빼앗겼던 꼬마 소녀 제니퍼를 만났고, 몰락한 유령마을을 재건하고 그녀의 집을 고쳐주면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떨어져 보냈지만 마음에는 늘 가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니퍼가 무너져가는 자신의 집을 수리해준 아버지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도 난 아내가 있고 내게는 평생 그녀뿐이라며 선을 지켰으며 윌이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에드워드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윌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였고, 에드워드는 병상에서 윌에게 마녀의 수정구슬에 비친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내가 얘기했었냐고 묻자 윌은 기자로서가 아닌
아버지와 같은 이야기꾼이 되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말합니다. 윌의 이야기를 다 들은 에드워드는 정확하구나란 한마디를 남긴 채 숨을 거둡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주위를 둘러보던 윌은 깜짝 놀랍니다. 거인 칼, 서커스 단장, 샴 쌍둥이 자매, 사실은 일란성 쌍둥이 자매였고 시인 윈슬로우 등이 모두 종은객으로 찾아와 주었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허황된 거짓말은 아니었음을 깨달은 윌은 생전에 아버지가 해주시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망 직전에 에드워드가 윌에게 자신이 예전에 해줬던 마녀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사실 윌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들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야기 속의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큰 물고기로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냈었고 이를 듣고 있던 아버지는 정확히 기억해서 기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면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빅피쉬가 된 아버지가 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이내 강을 헤엄쳐 떠나갑니다. 아버지 에드워드와 아들 윌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데 아버지는 사건을 재미있게 꾸며서 전달하는 이야기꾼이지만 아들은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신문 기자입니다. 영화 빅피쉬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임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결국 둘의 마음은 하나였음을 일깨워줍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나 관점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언어만 일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은 들어도 그 이면에 숨은 마음은 잡아내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모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랑도 하며 그 후로도 많은 일이 그에게 닥치고 동시에 두 가지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첫째는 가정을 가진 후 더 이상 자유로운 성장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가정에 모든 만족을 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빅피쉬 결말 부분에서 의사가 말하는 윌의 탄생 순간 아버지가 오지 못했었던 이야기로 언급되는데 마지막에는 윌이 아버지의 허황되는 판타지 모험담에 동참하며 마침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죽지만 윌의 마음속에는 큰 물고기가 되어 더욱 성장하고 또 후손에게도 전달되어 기억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추억의 미국 가족영화 빅피쉬였는데요. 2003년에 개봉한 팀 버튼 감독의 영화로 데니얼 월리스의 동명소설이 원작입니다. 팀 버튼 감독의 다른 작품과는 달리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고 훈훈한 영화인데 화면만 보아도 절로 감탄이 흘러나올 정도로 팀 버튼 특유의 판타지 진수를 보여줍니다. 몽환적이고 매력적인 영상을 표현해내기 위해 300여 명의 제작진과 7천여 명에 달하는 엑스트라가 동원되었고 환상적인 서커스 장면과 황수선화로 가득한 로맨틱한 프로포즈 장면 등 특히 6개의 서커스단을 총 출동시킨 연합무대를 만들었고 특수 효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실감나는 영상을 위해 기린, 낙타, 사자, 코끼리, 곰 등 150여 마리의 동물들이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또 1만 송이 황수선화가 공수되어 전 제작진이 직접 1만 송이 수선화 심기 대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의 첫 방송 시간의 끝순서로 가수 소양이 부르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